이어서 현물 시장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가 연구원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단기 소강 국면이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박스권 플레이를 유지를 해보자라는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는 점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를 기대를 해보자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둔 숨고르기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은 FOMC 관망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 등 지수의 상승 기조는 유효하다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가 연구원들은 FOMC를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결과를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오늘은 좀 관망세가 짙은 그런 소강 국면이 나타날 것이다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동락 연구원,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단기 소강 국면이 예상이 된다라는 시각을 전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최근에 이제 불거진 이라크 리스크하고 오늘하고 내일 예정된 FOMC 그 영향력을 좀 감안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소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변수를 좀 더 점검을 해보자면 우선 이라크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후폭풍은 현재까지 좀 제한적인데요. 이 동 리스크의 이제 본질은 국제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 내전 확산 수위에 따라서 유가를 추세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라크가 그 오펙 내에서 2위의 원유 생산국이기 때문입니다. 원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면 국제 유가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우려로 잠복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라크의 그 원유 생산 기지 그리고 이제 수출 기지 대부분 남부 쪽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이란이 좀 지원에 나서고 있고 이라크 정부군 역시도 이제 전열을 정비한 후에 좀 반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반군에 의한 바그다드 점령 그리고 남쪽 지역으로의 세력 확장 가능성은 조금은 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종파로 상당 부분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동 지역 정세를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어떤 개입 정도에 따라서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상하고 다르게 내전이 확산이 되거나 또는 이제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가의 어떤 급등락에 따른 교역 조건이 좀 악화가 될 수가 있겠고요. 내수 쪽과 유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또 내수가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가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시장의 어떤 건설 수주 쪽에서도 악영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라크 사태 추이는 좀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하고 이제 내일 진행되는 6월 FOMC 회의에서는 양적 완화 규모를 추가적으로 100억 달러 이렇게 축소를 하면서 기존의 그 정속 테이퍼링을 유지를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물론 이제 지속이 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어떤 그 1분기 그 GDP 결과와 경제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향후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할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이와 함께 이제 상당 기간 이제 제로금리 유지에 대한 필요성도 동시에 이렇게 좀 피력을 하는 립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FOMC 회의에서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그 멤버들의 교체가 있습니다. 신규 이사하고 연은 총재의 어떤 그 멤버 교체에 따른 금리 인상 시기를 좀 전망하는 그런 도표의 변화가 수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출구 전략과 관련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 이라크 리스크하고 FOMC 회의 영향력을 점검을 해본 결과 지수의 어떤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릴 변수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킬 수 있고 또 수급 측면에서도 이제 좀 교란을 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교착 국면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FOMC와 더불어서 이라크 쪽에 많이 좀 집중을 하셨는데 사실상 국내 입장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보다는 이 이라크 문제가 훨씬 더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좀 받을 공산이 좀 커 보이네요.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 이 투자 전략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두 가지 앞서 말씀드린 부담스러운 변수들이 일정 부분 경계감을 부추기고는 있지만 다행히 이제 주요 국가들의 최근 그 매크로 동향을 보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수의 어떤 하단 방어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강력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만 미국이나 유럽, 중국 모두 최근에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미국 쪽 보면은 주택 체감 지표도 생각보다 양호했고요. 제조업 지수나 산업 생산 결과들도 좀 계속해서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히나 중국 쪽 동향을 보면 최근에 이제 실물 지표의 어떤 추가 악화가 좀 제한이 되면서 이제 그 부양책 효과에 힘입어서 일부 이제 지표들은 좀 개선이 되는 그런 조짐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크로 모멘텀을 형성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어떤 추가 상승 모멘텀이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어떤 시장의 어떤 안정감 조성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제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기존의 이제 어떤 박스권 관점에서의 시장 대응은 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글로벌 유동성 환경 자체가 양호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처럼 2000선을 하회할 경우에는 외국인이 선호하는 대형주에 대한 비중 확대 접근이 유효해 보이고요. 박스권 상단에 좀 근접하는 반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 관점이나 트레이딩 쪽으로 전환을 해서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춘 그런 접근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종목 대응 같은 경우도 일단 최근에 좀 리스크 요인하고 연관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은 좀 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확대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앞서 말씀을 드린 외국인이 선호하는 이제 경기 민감 대형주 중에서 그나마 이제 환율에 대한 어떤 부담이 낮고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은 이제 IT 업종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해 보이고요. 또 이제 단기 모멘텀 차원에서 보면 이제 중국 쪽 지표들이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소재나 산업재 섹터 쪽도 좀 가격 메리트가 부각된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박스권 플레이는 유효하다. IT와 소재 산업재 쪽으로 전략이 제시가 됐네요.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